안녕하세요. 번개손가락입니다. 자, 어제에 이어 오늘도 조금 비슷한 내용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어제는 곡을 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제가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어제 내용 이후에 어제 내용 그 요약된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힘들게 고생하시지 마시고 레슨을 받으시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오늘의 내용은 무엇이 될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분들 혹은 그 외 다른 분들, 여러분들이 레슨을 받지 않고 있는 이유, 레슨을 안 받는 이유, 혹은 레슨을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물론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대부분 기타를 치고자 한다면 레슨을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근데 그런 분들 와중에도 조금 생각을 달리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어제 내용과 좀 비슷한 부분이지만, 요즘 워낙 넘쳐나는 컨텐츠들로 인해서 만약 예를 들어서 스모크 온 더 워터를 치고 싶다 하면 유튜브에 스모크 온 더 워터 기타로 검색을 하면 여러 사람들이 제대로 쳐놓은 영상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거 보면 충분히 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즉, 레슨의 도움 없이 나는 유튜브 영상들만으로 충분히 혼자 독학해서 저런 것들 연습할 수 있어 라고 잘못된 판단을 하시는 거죠. 막상 스모크 온 더 워터를 학원에서 배우시게 되면 굉장히 배우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완성이 되는 이제 레슨을 받고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완성이 되는데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기타를 한 번도 못 쳐봤던 사람들이 처음에 레슨을 받은 기준으로 정말 체계적으로 레슨을 잘 받아도 4, 5년이 걸립니다. 곡이 어려운 곡이에요. 그런데 남들이 쳐놓은 거를 봤다고 해서 연습을 많이 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나 혼자 저거 보고 연습하면 되겠지 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 충분히 많은 레슨 내용들이 유튜브에 넘쳐나니 나는 저런 것들을 보고 충분히 연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착각을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 레슨을 받지 않죠. 자, 레슨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정보들, 어느 부분들을 운지를 하고 여기서는 어떤 피킹을 이용하고, 이런 정보들은 유튜브에 넘쳐납니다. 그런 걸 아시기 위해서는 레슨을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럼 레슨은 왜 받느냐? 자, 좀 더 정밀하고 세밀하고 섬세한 그런 기타 연주를 위해서 폼부터 운지부터 전부 다 체킹을 하고, 이제 연습을 한 이후에 피드백을 받고, 다시 무너져 있는 곳이 있으면은 바로 잡고, 잘못된 습관들이 배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다시 잡아주고 하는 이유들 때문에 레슨을 받는 거예요. 스모크 온 더 워터 악보가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많아요. 찾아보시면. 그 곡을 배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수반이 되는데, 그런 테크닉들을 제대로 구사하기 위해서는 어떤 연습들이 필요한지, 어떤 손모양으로 연주가 되어야 되는지, 최적의 방법으로 레슨을 연주를 하게 하기 위해서 레슨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온라인 레슨 효과가 좋을까요? 저도 온라인 레슨 하고 있습니다. 효과 좋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지만서도 효과가 좋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 피드백도 잘 안 될 뿐더러 보고 따라치게 된다면 자신의 잘못된 습관들이 고쳐지고 있는지, 혹은 제대로 치고 있는지 잘못 치고 있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온라인 레슨, 우리가 유튜브 보고 기타를 다 열심히 연습한다면 아마 이 세상에 기타 치는 분들 모두가 다 기타리스트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냥 보고 연습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자, 두 번째, 자신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분들이 또 대다수예요.
자,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기타를 쉽게 생각하시는 부류. 그리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아주 높은 레벨의 그런 연주를 해보지 못하셨기 때문에 이 레벨의 연주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다고 해서 얼만큼 어려운 연주인지 판단하지 못합니다. 무슨 음을 짚는지도 모르고 몇 연음을 치는지도 모르고 어떤 모드로 연주를 하는지도 모르고 어떤 피킹 테크닉이 들어가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 올려서 이런 곡들 연주하고 있으니 나도 조금 연습하면 되겠지라고 착각하시는 것들. 자, 요런 분들이 보통 레슨을 안 받죠. 자신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 이건 보통 이제 초보분들이 레슨을 받다가 이렇게 조인트로 해서 학원에서 주최를 해주던 아니면 동호회에서 동호회 개념으로 여러 팀들이 모여서 주최를 하든 간에 라이브 클럽을 대여해서 공연을 할 경우, 자, 라이브 클럽 사장님들과 라이브 클럽의 엔지니어 분들은 그거 장사입니다. 장사. 그분들은 내가 운영하는 이 클럽의 스테이지에서 연주하시는 분들에게 쓴소리를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못해도 아이고 잘하십니다. 잘하면 정말 잘하시네요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못한다고 해서 너무 안 되면 우리 라이브 클럽에서 연주하시기에는 조금 그런데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분들. 제가 그 라이브 클럽의 사장님들과 엔지니어 분들이 잘못했다고 말씀드린 건 절대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은 장사고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공연을 뛰는 당사자분들은 자, 한두 번 들으면 이게 빈말이겠거니 하고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겠죠. 근데 공연 횟수가 많아질수록 자기는 기타를 못 치는데 자꾸 잘한다 옆에서 잘하셨어요. 팀 잘하네요. 이런 얘기를 계속 들으면 자기가 진짜 연주를 잘하는 연주인이구나 라고 착각을 하세요. 막상 들어보면 그건 기타 연주가 아닐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물론 잘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 영상에 보고 기분 나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 예외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분들은 본인이 어떤 분들인지 아실 겁니다. 자, 그런 분들 라이브 현장 가서 기타 톤을 들어보거나 연주를 들어보면 형편없습니다. 제가 좀 과격하게 발언을 하고 있죠. 정말 속된 말로 형편없습니다. 남들은 돈을 주고 공연을 보러 오는데 그 돈을 주는 거, 돈을 받고 공연을 하죠. 공연 주최자들은 돈 받기가, 만약에 제가 그런 상태로 공연을 한다면 돈 받기가 미안할 정도로 실력들이 형편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실력을 가지고 남들한테 음악을 들려주기 위해서 공연을 하는지 그 배짱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자, 저 엔지니어들이 보통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보통 그룹들이 이제 리허설을 하죠. 리허설을 하면 각 파트당 이제 관객들은 잘 들어야 되니까 사운드 밸런스 조정을 한단 말이죠. 드럼의 음량은 이만큼, 베이스 기타의 음량은 이만큼, 기타의 음량은 이만큼, 키보드의 음량은 이만큼, 보컬의 음량은 이만큼 각각 조합을 하고 펜을 나눠서 관객들이 잘 들을 수 있게 세팅을 합니다. 그런데 기타 치는 분들 소리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작아져요. 즉 본인들이 직접 자신의 레벨들을 줄이고 있다는 뜻이죠. 자, 엔지니어들 다시 레벨 올려줄까요? 엔지니어들 싹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일한 경력이 얼마나 되시겠습니까? 기타 실력이 안 되니 틀리는 게 뽀록 나는 것이 쪽팔려서 저렇게 레벨을 줄이고 있구나. 레벨 안 올려줍니다. 그렇게 공연이 진행이 되고, 자, 기타 소리는 다른 악기에 묻혀서 기타가 소리가 들리긴 들리는데 어떤 걸 연주하는지도 모르겠고, 요런 식으로 해서 틀려도 표시도 안 나고 솔로를 치는데 솔로 소리도 들리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공연을 마치고, 이제 엔지니어 분들이 그 공연장 사장님들이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얘기를 하면 정말 잘한 줄 알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도대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실력이 이 정도까지면 이 정도 레벨에 맞는 곡을 연주를 하시고 공연을 하시면 돼요. 왜 이 정도에 있는 레벨의 곡을 선택을 하셔서 남들한테 꼭 무엇을 보여주려 하시면서 막상 소리는 안 들리게 그래 놓고 우리 그룹은 크레이지 트레인 했는데 너희들 이런 거 못 해봤지? 어떻게 이렇게 쪽팔린 얘기를 하실 수가 있죠? 그런 그룹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죠. 이제 레슨을 안 받는 분들의 부류 중에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신이 한 10년 동안 기타를 쳐왔단 말이죠. 잘 치던 못 치던 기타를 연습을 해왔어요. 10년 동안. 그래서 어느 정도의 곡들은 지금 연주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도저히 실력이 안 올라요. 자, 그러면서 레슨을 받을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나 된단 말이죠. 자, 이분들이 레슨을 안 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껏 한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자신들이 연습을 해온 이런 이제 습관으로 배어진 이런 손 모양이라든지 습관들이 무너져서 이제껏 연주해왔던 것들을 못 치게 될까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능력치가 레슨을 받게 되면 다 까발려지고 부끄럽겠죠. 그래도 기타를 10년을 쳤는데 다 까발려지고 모두 새로 수정해야 하고 그러면 막상 이제 이렇게 쳐왔던 곡들이 안 쳐질 텐데 라는 걱정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레슨을 못 받는 분들이 대부분이란 거죠. 자, 그분들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자신들이 어떤 부분을 잘못하고 있는지 대부분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그걸 수정하려 하지 않죠. 그런데 아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프로분들 상대로 혹은 어느 정도 지금 실력을 인정받고 잘하고 계신 분들 상대로 말씀드린 건 절대 아닙니다. 자, 그렇게 기타를 쳐서 10년 동안 쌓아온 그런 실력과 내공과 기술들이, 테크닉들이 얼만큼 알량한 것이길래 그렇게 곡을 꼭 쥐고 못 놓치고 계시는지, 그것 때문에 실력이 오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들은 안 하셨나 봅니다. 그게 안타까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런 부분들을 교정을 받고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폼으로 바꾸고 해서 연습을 좀 더 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10년 동안 기타를 쳐 오셨어요. 그리고 이 정도 실력을 갖추셨어요. 근데 더 이상 실력이 안 오르세요. 자, 레슨을 받으면서 예전에 10년 동안 해왔던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잘못된 것임을 알고 다 버리고 새로 적응하는데 2, 3년이 걸렸다 칩시다. 만약에 레슨을 받지 않고 그 10년 동안 해왔던 것을 끝까지 고수하셨다면 실력이 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2, 3년 동안 앞에 있던 것들 전부 다 백지화시키고 다시 시작해서 연습을 한다면 실력이 자꾸 쭉쭉쭉쭉 늘 수 있어요. 훨씬 더 이득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안타깝죠.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참 요런 분들은 제가 직접 만나서 말씀 한번 드리고 싶은데 얼굴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분들. 자, 예를 들어서 또 어떤 친구가 10년 동안 기타를 쳐왔어요. 근데 이분은 5년 동안 이 학원 저 학원 이렇게 들락날락 하면서 5년 정도 레슨을 받았고 총 기타를 친 기간은 한 10년쯤 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어디서 누군가 혜성처럼 나타났어요. 이 친구는 기타를 잡기 시작하면서 바로 레슨을 시작했고 그 기간이 5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따지고 보니까 이 기타 친 지 5년 된 친구가 자기보다 훨씬 잘 치는 거예요. 자신은 상상도 하지 못할 테크닉을 구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거 보면 흔히 속된 말로 열받죠? 짜증나죠? 자, 이런 분들 특성이 있어요. 무조건 배척하기 시작하세요. 그런 분들. 제가 여러 동호회에 있는 분들에 대한 얘기를 지금 많이 듣고 있거든요. 저한테 레슨 받는 분들이 꽤나 되기 때문에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참 웃기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 정말 많이 해주세요. 자, 그런데 그런 말들 들어보면 참 어이가 없습니다. 잘 치는 분들을 배척을 하세요. 예.
왜 배척을 하죠? 저 같으면 잘 치는 분이 있으면 좀 친해져서 하나라도 더 배워보려 할 것 같아요. 그게 정상적인 생각 아닐까요? 자, 배척을 하면서 이기고자 열심히 연습을 하죠. 이기고자.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제도 나왔던 얘기지만 도레미파솔라시도도 안 되는 사람이 도레미파솔라시도도 안 되는 사람이 사연음, 유견음 연주가 됩니까? 사연음 유견음 이런 거 연주가 되겠습니까? 기타라는 것은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 5년 가르친 지금 잘 친다는 그 친구한테 배운 강사한테는 죽어도 가기 싫어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절대 안 가겠다 하죠. 자, 저 같으면 그 학원 가겠어요. 물어보고, 야 5년 쳤는데 그렇게 친다고? 어느 학원이냐? 물어보고 가겠어요. 왜 그런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자, 그런, 저는 에너지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에너지 낭비를 하고 있을까요? 답답합니다. 정말 답답해요. 자, 그리고 이런저런 제가 그 레슨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예제들이 여기저기 퍼져서 돌아다닌다는 것도 저 또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다른 학원에서 가르쳐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거 저작권은 저한테 있어요. 솔직한 말씀으로. 근데 어차피 제가 유튜브에서도 보여드리고 했기 때문에 하시는 거 문제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연주를 배우려면 본인한테 와서 배워야지. 다른 학원에 가면 그거 가르쳐 줄 수 있답니까? 그거 못 가르쳐 줍니다. 오연 수입이 난무하고 하는데 그거 제가 다른 학원에 있는 강사들을 절대 비하하는 발언은 아니지만 그거 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레벨이 어느 정도 레벨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시행착오들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너무 보고 있으면 답답합니다. 자, 그리고 배척하던 친구를 따라잡기 위해서 이렇게 연습하고 저렇게 연습하고 연습을 한다. 좋습니다. 이미 실력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사람을 이 사람들이 열심히 연습한다고 해서 이 사람 실력을 절대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놀고 있습니까? 이 사람도 연습해요. 오히려 이 사람이 여러분들 실력을 이렇게 향상시키는 속도보다 이미 이 사람은 어느 정도 기타를 침에 있어서 도가 트인 사람이란 말이죠. 득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훨씬 빨리 성장합니다. 절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누구의 약호를 죽이려고 이 학원 저 학원 막 돌아다니면서 연습하고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건방진 소리지만 저한테 와서 직접 그 연주를 배워서 연습을 한다 하더라도 그 친구는 못 따라갑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이 발언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 유튜브를 보고 계신다면, 제 유튜브를 보고 계신다는 정보도 입수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 이 악기 연주라는 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연습하셔야 되고, 자기 욕심 그리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연주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그런 도구가 아니고 음악을 하기 위한 도구예요. 순수한 방법으로 좀 접근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지금 이런 내용들을 보고 있으면. 자, 한 번씩 잘 생각해 보시고, 저한테 레슨 받아라는 거 아닙니다. 저한테 이제 물론 이제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겠지만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만약에 그분들이 저한테 레슨을 받으러 온다 하면 저는 그분들 레슨 안 해줍니다. 그분들 레슨 안 해드려도 저는 굶어 죽지 않아요. 자, 제가 지켜봅니다. 그분들 얼만큼 기타 연습 열심히 하셔서 좋은, 즐거운, 정겨운, 평생 좋은 그런 취미생활로 기타를 연주하고 계실지 제가 직접 지켜볼 겁니다. 자, 오늘은 좀 과격한 발언으로 제가 공개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도 어이가 없는 상황들이 너무 생겨서 저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피해자가 아니에요. 저는 이런 상황을 대변해주고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잘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인간으로서 얼마나 나쁜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악기를 대하고 있는지. 자,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약속을 드리건대 즐겁고 생산성 있는 레슨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